다음 주에 정우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좀 고사성어로 처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화씨지벽이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십니까? 네. 무슨 의미인가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예전에 초나라에 화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산에서 지금 돌 같은 걸 주워가지고 왕한테 바쳤습니다. 근데 왕이 왜 이런 돌을 가져왔냐면서 이걸 벌을 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다듬어 보니까 이게 정말 귀한 보석이어서 뭐 진시황도 탐낼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오션 소식인데 하나오션이 플랜트랑 이 풍력 부문을 이번에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자, 이게 과연 돌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보석이 될 것인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 기자 넥타이 색깔이 예사롭지 않았다 싶더니 역시 한화 쪽 소식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사 한화오션이 지금 뭐 플랜트와 풍력을 들여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이 플랜트가 거의 2,100억 그리고 이 풍력 부문이 거의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합해하면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자, 시장에서 두 가지 물음표가 찍힌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럼 살 돈은 있느냐일 텐데요.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1조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현금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유상증자로 땡겨온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상증자를 할 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과연 이 돈을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물음표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물음표는 제값에 샀느냐일 텐데요. 자, 이사회 결정 이후에 사실 이 풍력이나 뭐 플랜트 이쪽이 뭐 얼마나 현금이 있고 부채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 불투명할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게 뭐 외형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전부 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데 좀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측에서 이 두 부문에 대해서 거의 1조 1천억 원 정도, 1조 1천억 원 정도 이 매출을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오션 측에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추가적인 이 유상증자는 없을 것이다, 뭐 가능성은 적다라는 이야기 답변 들었습니다. 조선에 풍력하고 플랜트를 붙이면 뭐 사업 시너지가 나는 게 있어요? 일단 하나그룹사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사실 하나오션이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당시에도 지금 뭐 해상 풍력 설치선 이런 선박들을 만들면서 관련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해양 플랜트도 지금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가져온 플랜트는 육상 플랜트인데 자, 그럼 육상 해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육상 플랜트는 가서 지으면 육상 플랜트고요. 자, 해양 플랜트는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배에 띄워서 보내면 해양 플랜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나 인력 부문에서 이 하나그룹 입장에서 한 군데 모아서 기술도 이렇게 전략도 세우고 뭐 인력도 관리하고 하면 좋은 거니까 이 하나그룹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 측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면서 지금 뭐 육상이나 해양에서 이렇게 사이클 돌리면서 이 추가적으로 경쟁력, 효율성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차장님, 어떻게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진다는 거는 주가 성장 측면에서 좀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존 우리 조선 업체들은요, 과거에 좀 보시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풍력 관련주였어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대부분 부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뭐 태웅이라든가 지금은 없지 뭐 현진 소재 이런 업체들이 조선 기자재 업체이면서 풍력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업체들은 모두 이 풍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매출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도 이제 하나에서 하고 있는 따로 떨어져서 하는 일을 이제 붙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4천억에 대한 자금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딜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가지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사업 부분은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 있는 것보다 하나오션에 있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플랜트라든가 풍력 쪽은 분명히 이런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주 하나의 방산부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진 것들이 과연 이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의 불확실일까? 오히려 하나 입장에서 하나오션 입장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이쪽 그 플랜트 부분은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번 딜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는 아니나 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금 보유가 한 1.8조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소요나 증자의 리스크는 없고요. 오히려 매출에 다변화한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유증 이후에 아직 뭐 온전한 주가 상태는 아직도 아닌데 하나오션이 재편 이후에 하나오션 실적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네, 일단 뭐 시장의 눈은 당장에 지금 뭐 플랜트 풍력 들여왔다고 하니까 그쪽에 많이 쏠려 있긴 한데 뭐 차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본업은 사실 가장
본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일단 실적 추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매출 보시면 작년에 7조 4천억 원 정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상선에서 나왔거든요. 저게 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선을 좀 봐야 되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폭을 줄이긴 했지만요. 근데 올해 보면은 이제 기존에 수주했던 선박들 인도하면서 조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또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분간 업황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자 생활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최근엔 제가 선박 브로커 분도 만났거든요. 그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업황이 안 좋을 때에는 이게 조선사들 입장에서도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이 수주를 따낸대요. 되게 네. 저가로. 근데 지금은 뭐 몇 년치 수주를 이미 따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는 게 지금 그쪽 얘기였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금 가스 운반선이나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 이게 기술력으로는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하면 100만 달러 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업황이 좋고 순풍이 불면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하나가 중국에서 최근에 확 치고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푸동조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치고 올라오는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런 리스크는 하나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 하나오션이 이게 지금 잘 나갈 게 맞느냐? 슈퍼사이클 얘기는 우리가 뭐 진작에 계속 나왔는데. 네, 슈퍼사이클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업체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네. 이미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시연을 했고요.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 그 다음 제일 밑단에 있는 게 바로 하나오션인데요. 근데 반대로 이번 연도에 저점 대비 상승률은 하나오션이 가장 컸어요. 그만큼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유일하게 적자였는데 현대 미포조선과 같이 근데 이번 연도에 드디어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 네. 그러면 내년에 얼마나 성장할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지금 모든 업종들이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중국 매출 커진다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 좀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바로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조선 3사 중에서 그래도 조선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면 하나오션이 대장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화 지주사 한화 같은 경우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플랜트랑 이쪽 빠져나간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네. 지금 하나는 결국엔 이제 그 방산 부분을 이제 떼어내서요.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주사 남겨놓고 떼어낸 회사를 비상장 자회사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상장해 놓으면 우리가 그 두 개를 다 거래함으로써의 어떤 이득이 있는데 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 자회사에서 하나로 갖고 있던 걸 하나를 비상장 자회사로 빼버리니까 뭔가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그룹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떼주고 그러면 이제 순수 지주사로 되거든요. 네. 그럼 하나가 원래 방산 모멘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하나 오션이 있는데요. 굳이 주 하나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이번 주제 결론은요? 네, 이번에 하나오션의 풍력이나 플랜트 부문 근데 제자리를 잘 찾았다라는 생각에서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증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자만 안 한다면으로 한 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기습적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기도 한데 주주들이 믿어줬으니까 이제는 좀 결과를 입증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